안녕하세요. 너 얼굴 보였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내용은의 따뜻했던 날들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한 몇 년 전쯤에 처음 얻게 됐죠? 네, 제가 생일 선물로 드렸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얻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은이 따뜻했던 날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은 작은 나무입니다. 네, 작은 나무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애죠. 애죠. 네, 네네. 전 애한테는 약간 성격이라고 할 것보다는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습득하는 단계죠. 저는 작은 나무가 너무 귀엽고 영특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배움을 가르침을 아 하면 어 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게 아무튼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나 어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을 들려줬을 때 잘 알아듣는 아주 귀여운 주인공은 어떤 것 같아요? 애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는 네. 사실 지금 말 잘못했어요. 작가는 어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가가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해서 작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하려면 말 잘못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주인공 네. 작은 나무에 비해 작가가 더 띨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회상을 하면서 어른의 지능이 개입을 하니까 맞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똑똑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글로 썼으니까 얼마든지 소설이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뻥을 아니, 좀 가미할 수 있죠. 아예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1학년 때 응. 제가 점프를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진짜 차들을 건너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어린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1학년 때로 회상해 봤을 때 1학년 때 내가 꽤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나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했던 바보 같은 짓들, 약간 띨띨했던 짓들은 다들 약간 기억이 안 남아요, 원래. 좋은 것만 기억 남고. 그쵸. 원래 누가 그런 뭐 실수 막 이런 거 기억하기보다는 되게 그때 너무 할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고 너무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겠죠. 왜 우리 민족도 한민족에 대한 어떤 정서라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정서가 있잖아요. 고구려에 대한 정서,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던 정서, 일제강점기 때 가지고 있던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손주한테 그런 인디언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전달을 잘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어쨌든 본인이 경험해서 나오는 거라 의식 있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대를 이어가는 그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주인공도 그렇고 인디언으로 체로키족. 체로키족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자기 부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게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세계는 하나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정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또 아름다운. 아니 너무 핏줄적으로 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난 근데 그런 게 좋다. 핏줄로 가는 건 난 구리다고 생각해요. 뭐 소수 민족으로서 자신의 긍지 막 이런 거를 회상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조상의 역사 이런 거. 근데 너무 핏줄로 가면은 그건 또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그 체로키족이 이주를 당하잖아요. 네. 이주 당했을 때 체로키족은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요 정말 백인들은 너무 난리를 피운다. 옛날 그 스탠드업 코미디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야생 동물한테 죽은 사람은 모두 백인이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산책하다가 제규어가 나타났어요. 그럼 흑인이나 동양인들은 뭐야 이러면서 도망을 간대요. 얼른 잽싸게. 네, 근데 백인들은 아니. 아니에요? 그건 뭐야? 나는 막 으아! 막 호들갑을 떨었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백인만의 착각.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를 친구로 받아들일 것이다. 너무 되게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은 권능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멋대로 막
아름다운 슬픈 뭐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대지만 인디언들한테는 그렇게 막 그냥 이야기거리로 소비될 주제는 아니죠. 아니 이건 딴소리인데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개를 마주쳤어. 내가 그 개가 무서워. 그럼 눈으로 개를 째려보는 거지. 눈싸움에서 이겨라. 그러면 그 개가 꼬리를 내리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또 그게 맞기는 하고. 아, 그 얘기가 왜 생각났지 지금? 지금 백인이 야생동물 만났을 때 네네. 가끔 백인주의적 사고 좀 웃겨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보이긴 하잖아요. 많죠. 동양인에 대한 증오. 근데 우리들도 딱히 인종차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나도 인정. 근데 동남아 네. 쪽에서 누가 온 것 같다. 그런 그러면은 거. 약간 막 부자는 아닐 것이다. 뭐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아니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짱깨 뭐 이런 말도 그렇고 맞아. 좀 심하죠. 맞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재밌게 읽은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재밌게 읽은 부분이요. 어떤 남자 2명이 와요. 2명이 와서 꼬마야 너네 할아버지 어디 계시니? 이러면서 작은 나무한테 안내를 시키잖아요. 작은 나무가 안내를 하는데 네. 꼬마야 너는 뭐 막 이러면서 애한테 하면 안 되는 말들 막 그럼 니네 사생하구나 이러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그래요. 근데 작은 나무는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할아버지 걔네들이 저한테 그 이런 말 사람들이 했어요. 사생아라 그랬는데 사생아가 뭐예요? 막 이러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러면서 걔네들을 뭘 갖고 오렴? 걔네들을 정상에 남겨두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내려오고 저 사람들은 저기서 자고 싶은가 보구나 이런 다음에 할머니한테도 그 말을 똑같이 해주렴 이러면은 할머니가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에다가 뭘 쳐? 뭘 쳐. 그리고 그거를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은 막 1박 2일 동안 산에서 고생하다가 고생하다가 사실 뭐 착하게 대했으면은 알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줬을 텐데 약간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작은 나무한테 한 말에 대한 괘씸죄 딱 그 정도만 할아버지가 어떤 처치를 한 것 같고 맞아요.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잘 구해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냅니다. 네, 그냥 살짝 이 길에서 살짝 고난으로 이끌었을 뿐이지 뭘 더 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요. 사생아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아니 그 사람들이 모욕을 줬죠. 그렇죠. 네. 근데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그냥 약간의 교훈과 재치는 맞다.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이 할아버지의 의도를. 아니 알긴 알았을걸요. 자기를 매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몰랐을 것 것 같아. 막 미친 인디언들 이러면서 뜨잖아요. 알고 있어요. 네네. 막 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막 이래요. 너무 웃긴 에피소드죠. 내용은 따뜻했던 날들 중에 조지 워싱턴 그 얘기도 그 얘기도 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랑 작은 나무 둘 다 글을 못 읽어요. 왜냐면 작은 나무는 5살인가 그렇고 할아버지는 글을 그냥 몰라요. 할머니만 알아서 작은 나무랑 할아버지랑 그 책을 빌려오면 할머니가 읽어주시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막 인간 세상에 대해서 좀 염세적인 분이거든요. 뭐 특히 정치인들 안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지 워싱턴 위인전 같은 걸 읽다가 저 양반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지만 괜찮다 말을 하니까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할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는 거를 그냥 냅두고 싶어서 환상 같은 거를 깨기 싫어가지고 좋은 부분만 읽어주죠. 뭐 조지 워싱턴이 뭐 인디언들에게 타격을 입혔던 주류세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빼고 읽어주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수로 그 부분을 읽어버려요. 할아버지가 엄청 충격을 받죠. 그 원래는 남의 차에 잘 타지 않는데 길에서 만난 어떤 태워드릴까요? 그랬더니 줬어. 타셨어. 이러고 타서는 조지 워싱턴이 주류세를 어쩌고 했다는 걸 아시오?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당황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고 그렇다면 혹시 조지 워싱턴이 전투에서 총을 스쳐 맞았다는 것도 아시오? 뭐 이러는데 총을 스쳐 맞았으면은 가끔 헷가닥 해가지고 잘못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스스로 안에서 결론을 내리시고는 만족을 하시는 게 그 에피소드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을 존경했는데 흠을 찾은 거죠. 네. 그 흠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네. 남의 탈을 얻어 타서 네.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납득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신 네. 거죠. 할머니 이름이 보닙이잖아요. 본입이죠. 네, 보닙이죠. 벌. 귀여워요. 아무튼 할머니가 굉장히 재치가 있고 위풍당당하면서 그렇게 많은 부분 등장하진 않는데 할아버지하고 보통은 이제 작은 나무하고 스토리인데 항상 그 스토리 중에 할머니가 끼어 있어요. 내용에는 항상 들어가 있지 네. 현장에는 없지만 현장엔 없지만 두 사람 다 그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소외된 느낌은 들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꼭 할머니가 결정적인 한방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아까 그 두 사람이 산에 할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도 할머니의 한방 뭔가 뿌려가지고 해결하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할머니가 하시는 행동들이 할머니가 되게 묵묵하고 근데 또 사랑이 많고 가장 같은 있죠. 느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난 좀 할머니가 가장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서포터 역할을 되게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구나 싶었는데 가장은 아무래도 좀 나서야 둘은 거의 그냥 누가 우위를 가리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건 약간 착잡이 아닐까. 그래요?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방울뱀에 물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나무를 구하려고 할아버지가 방울뱀한테 물렸고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작은 나무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러 가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착착착 일을 진행하면서 그거를 잘 풀어나가서 할아버지를 살려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엄마는 굉장히 할머니의 그런 뭐 용감함? 이런 거를 감탄했고 현명해요. 맞아요. 현명하고 그리고 이제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 작은 나무가 지금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 해버리니까 그냥 불을 꺼버리시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작은 나무를 어떤 고아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할머니가 그걸 읽지는 않으시고 할머니 혼자 읽다가 불을 확 꺼버리죠.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결국은 작은 나무가 이제 고아원에 가기는 가요. 고아원의 생활이 항상 이렇게 슬프게 또 이렇게 묘사가 되고 맞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슬픈데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또 이렇게 인디안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좀 되기도 한 그런 이야기. 슬프면서 재밌어요. 맞아요. 약간 할아버지가 코미디언 같은 느낌도 있어. 원맨쇼 하는 그런. 근데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뻣뻣함에서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 본인의 삶의 신조가 있는 할아버지 같아. 나는 그대로 살겠다. 나는 안 맞춰준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할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직업 주류. 네, 할아버지가 술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주류세 워싱턴의 이야기가 아까 그래서 나왔던 거고 할아버지가 몰래 그 술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신념이 있어. 맞아요. 그거를 고수해. 그러니까 그게 또 아름답게 보이고 장인 정신이 맞아요. 약간 우리나라 지금 같으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막 그 방법이 있잖아요. 술 만드는 방법. 극히 제조된 전통주. 한 병에 얼마 이런. 그러니까 엄청 고가의 그래야 될 것 같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그거를 뭐 현대식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맛이 없다. 그냥 전통. 맞아. 꼭 쭉 고수를 하시죠 그 방법을. 내 술만큼은 내가 제일 잘 만드는 그 방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전통을 사수하는 할아버지. 자부심도 있으시고. 근데 그 작은 나무가 50센트를 가져가서 기독교인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요. 기독교인과 거래하다. 맞아. 근데 그때 할아버지 교육 방법이 그냥 한번 해보게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말리지 않으셨던 거지. 네가 거기서 그런 걸 배울 줄 알았다. 나중에 이러시잖아요. 그런 교육 방법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좀 커트를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각자 방법이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는 일일이 앞에 가서 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해주고 싶었어요. 한 1호하고 2호까지는 그래도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밟어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3호, 4호 정도 되니까 지금 생각은 그냥 할아버지 방법도 괜찮겠다. 그런 경험은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인 것 같고 내가 막 이렇게 여기 밟어 하고 앞에 막 이렇게 쓰러졌던 거는 그냥 딱 고기만 밟고 조심조심 걷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너가 50센트를 받았지 이걸 차곡차곡 저금해서 나중에 뭐 장사를 해 뭐 이렇게 인생 진로까지 정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냥 제가 좀 제재를 했었던 게 좋은 거는 저거는 옆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저 손은 딱 봐도 병들었다 이 한마디라도 해줬으면은 작은 나무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나도 그 인생 정도까지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 정도에서 지식을 알려주는 것 정도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다 부딪혀 보기에는 좀 하드하죠. 5살짜리니까. 맞아요. 아니 동의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낮에 오빠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까지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엄마도 그 정도까지는 한 것 같아요. 저 소 병들은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윌로존. 네네. 윌로존 성격이 좀 개박해요. 산속에서 혼자 살잖아요. 그래 놓고 근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인가? 뭐 이렇게 서로 텔레파시를 보내서 텔레파시를 받고 뭐 기운을 보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디언들의 네. 얘기 중에서. 전 그 부분 솔직히 그 심리적으로 착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얼마나 위안받을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서 할아버지가 날 생각하고 있고 뭐 할아버지가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을 나한테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이제 고아원에 있을 때도 나왔지만 윌로존이 이제 운명을 다할 때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작은 나무하고 갔더니 정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할아버지가 그 마지막을 지켜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우리가 말하는 뭐 텔레파시랄까? 촉이랄까? 이런 장면들이 여기서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디언들이 정말 그런 거를 이렇게 했을까? 느꼈을까? 그 살다 보면은 되게 막 엄청난 우연 또는 뭐 진짜 하늘이 막 이렇게 때려준 것 같은. 아니 그런 우리도 순간이 옛날 있죠. 얘기에 그런 거 있거든요. 꿈을 꿨는데 뭐가 보였어.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좀 있기는 하거든. 사실은 뭐 태몽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뭐 심리적인 그런 거죠. 근데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막 근거를 찾으려면 못 찾을 것 같고 그냥 뭔가 있긴 하다 이 정도만. 아니 우리 좀 전에 같이 일했던 팀장님도 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꿈에서 내가 어디로 이렇게 떨어졌었다. 다시 뭐 그거를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생활하고 맞는 부분이 본인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겠지? 우연일까? 예지몽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본인은 그러신 거고. 저는 그냥 그런 무의식 중에 있었던 이미지들 있잖아요. 막 프로스트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무의식이 네.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좀 더 빨리 알아채는 거지. 그렇죠. 그 머피의 법칙 이거 알죠? 네네. 그게 알아요. 사실은 그냥 어디서 듣기로는 실제로 불운이 유독 겹치는 날이 아니라 그 한 번 하니까 사소한 일도 다 불운같이 느껴지고 난 지금 불행해라고 느끼니까 작은 뭐 실수 고난에도 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이 머피의 날처럼 느껴지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책에 보면 또 할아버지는 걸음걸이도 소리 안 내고 걸을 수 있어. 근데 산에는 나무가 있고 나뭇잎이 떨어져 있고 소리 안 내고 걷는다?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약간 그런 식의 묘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근데 그냥 나는 뭐 영적, 심적 뭐 이런 거에서 그 띄워준
너무 미화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지. 뭐 그런 부분,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죠. 하나도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자연스럽고. 사실은 뭐 외국 문화권에 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내 뭐 친척이 태어날 증표 같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약간 좀 이상한 애인가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문화권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자연스럽고 그 사상 자체가 자연스럽죠. 그 자연스러움이 여기 작은 나무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있는 작은 가족 사회에서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여기까지 오는 우리한테도 안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책을 읽으면 배경이 산이잖아요. 네. 근데 엄마도 산 밑에 있는 마을에서 자랐거든. 근데 엄마 어렸을 때는 연탄불도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내가 블로그에다 그런 얘기 썼더니 60대냐고 나한테 누가 물어보시는데 아니 저 60대 아닌데요. 근데 진짜 엄마가 살던 시절에 산에서 나무를 긁어다가 불을 떼서 밥을 했었어요. 엄마 어렸을 때. 지역 차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인데 경기도였어요. 경기도. 경기도도 다 뭐 도시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경기도 최남단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기름 보일러가 들어왔고 그랬는데 나무를 했었을 때 그 산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재밌고 그 나뭇잎을 밟는 사각사각한 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또 우리는 갈코리로 이렇게 나뭇잎을 긁어서 모았거든요. 그러면은 갈코리가 이렇게 모아오면 그 장소가 또 깨끗해져.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런 것도 그냥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가지고 내 어렸을 때 산에서 놀던 그 시대의 생각도 나고 저는 왜 이렇게 이 책이 아주 나 어릴 적에 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를 다시 회상하게끔 만드는. 이 책 작은 나무의 유년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닿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엄마의 어린 시절이 아름다워서. 네, 그리고 둘 다 자연 속에서 자랐죠. 엄마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었냐면 칡넝쿨 있잖아요. 그걸 나무에다 매달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잔놀이. 엄마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가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타잔놀이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묶어서 그네를 타요. 그네 재밌었어요. 엄마 뒷산이 다 산이었고 뒷산이 다 그냥 우리 놀이터였어. 그래서 그냥 뒷산에 가가지고 고사리도 우리는 뜯어다가 고사리도 뜯어다가 해서 먹고 진짜 그랬거든. 냉이 캐러 가고 쑥 캐러 가고. 재밌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니까 나보고 60대냐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 그러고 놀았다니까요. 또 냇가에 가면 미나리가 있었어요. 미나리 뜯으러 갔었어. 그러면은 그 미나리에 그거 있어요. 탁 달라붙는 거, 피 빨아먹는 거. 거머리가 미나리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미나리를 뜯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거머리가 그 속에 숨어있는 때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개구리 잡아먹었어요. 개구리 잡아서 다리 구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 어렸을 때는 삼촌 망태기라고 있어요. 우리는 불을 뗐거든. 그러면 젤을 아궁이에서 이렇게 긁어 모아서 갖다 버리는 망태기가 있었어요. 그 망태기를 딱 세워.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가 쌀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줄을 매달아. 엄마 오빠가 진짜 그렇게 해서 참새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가지고 그것도 구워주는 구워서 먹었어. 근데 저 그 얘기 어렸을 적에 듣고 진짜 바가지 나가서 한번 참새를 잡아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거든. 엄마 어렸을 때는 참새가 주변에 엄청 많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수아비가 참새 쫓는 용도였잖아요. 엄마 어렸을 때 이렇게 재밌고 순수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너희들은 그런 거를 즐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근데 저도 막 뒷산의 추억 같은 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자연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낙엽을 밟았다. 뒷산을 통해서 도서관에 갔다. 이런 그런 정도만 남아있죠.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도덕산이 집 뒤에 있었어요. 광명 살 때. 자주 갔었어 도덕산에. 좋았어요. 자주 갔었고 자연물이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이 가까이 있어야 돼. 평택에 내려왔을 때도
지산동에는 녹지가 많았어요. 거기 건너서 우리 도서관 다니고 했을 때도 너무 좋았잖아. 그냥 뭐 지산초 끝나고. 아이 그러니까요. 나도 그런 추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한 그런 거지. 게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영위하고 계속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녹지 가까운 데서. 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데려다줄 그런 아주 소중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와, 다음 책 한번 소개해 볼까요? 다음 책은요. 어린이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 이제 갱갱 씨가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갱갱 씨가 권해줘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막 글을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